들리세요? 뭐뭐 하려고 그랬지? 예.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확률입니다. 확률이에요, 확률. 진짜 확률이에요.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이 만날 수 있는 리스크를 적당한 보험료로 잘 대비하게 해주는 게 우리 팀장님 롤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위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맞죠?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교육 끝나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갑자기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확률. 혹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아플 수도 있죠. 맞죠? 제가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입원하게 될 수도 있죠. 맞죠? 나중에 시간이 좀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연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적당한 보험료로 그 고객의 경제활동에 맞게끔 잘 맞춰서 판매를 해주는 게 우리 팀장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롤이다. 롤이다. 맞죠? 그건 암은 자 다시 암보험 넘어와서 암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평균 수명이 남자는 79점, 약 80세를 할게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5.6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을 산다 가정했었을 때 남자는 37.7%, 여자는 34.8%가 암이 걸립니다. 약간 평균적으로 40%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까지 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명 중에 4명이 암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통계죠. 맞죠? 무섭지 않나요? 지금 진짜 너무 젊으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와닿으시죠? 근데 진짜 실제로 암 많이 걸려요. 진짜 많이 걸립니다. 그냥 제 통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회사가 암보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김건우 단장님이 저희 암보험을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2021년 3월 8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암보험 10,000건 정도 판매됐어요. 암보험 10,000건. 10,000건 좀 더 굉장히 많이 판매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암 진단비가 나간 건이 한 8% 정도 됩니다. 10,000건 중에 한 800건 정도에서 900건 정도 암 진단비가 나갔어요. 그러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진짜 엄청 무서운 확률이에요. 진짜. 암 진단비 실제로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암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확률이 진짜 높다. 그래서 암보험 정말 잘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플레이 해보시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암보험만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 암보험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객이랑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혹시 고객 상담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맞죠? 저는 고객 상담하는 걸 정말 많이 봐요. 진짜 우리 팀장님들이 고객 상담하는 거 정말 많이 봐요. 왜 많이 보냐? 제가 커피숍을 많이 가거든요. 제가 커피 마시러 손님 만날 일이 많기 때문에 커피 마시러 많이 가요. 커피 마시러 많이 가면 반드시 누가 있냐면 스타벅스를 가든 할리스를 가든 메가커피를 가든 반드시 누가 있다? 보험 설계사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또 제가 전주 모든 지혜가 다 제 거기 때문에 제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상담하고 있으면 제가 일부러 그 근처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좋은 내용 있으면 저도 써먹으려고 일부러 근처에 들어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내용의 PT를 합니다. 어떤 내용의 PT를 하냐? 가입 설계서를 읽어줘요. 형광펜 읽으면서 막 칠하면서 열심히 읽어줘요. 막 거의 다 대부분 똑같아요. 나이가 어리시든 나이가 많으시든 경험이 많으시든 경험이 적으시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입설계 딱 펴놓고 막 다다다다 읽어요. 진짜 열심히 읽어요.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뭐 이거는 뭐 보험료가 얼마고 뭐 이게 뭐가 보장이 되고 뭐가 보장이 되고 뭐 이거는 감액기간 요건 막 다다다다다 읽고 보험료가 뭐 얼마고 막 설명해요. 고객의 표정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은 다 이거 설명하느라 이게 서류 종이를 보느라고 아이 컨택 못 하잖아요. 맞잖아요. 종이를 보서 칠하느라고. 근데 고객은 표정 별로 관심 없어요. 슬프지만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표정이에요. 진짜로. 정말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딱 이 멘트가 나가죠. 팀장님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좀 조정해 주세요. 꼭 보험만 가입하면 꼭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들어와 설계 매니저 괴롭히는 거예요. 납기를 뭐 바꿔달라, 뭘 해달라, 뭘 빼달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아마 대한민국에 저만 이렇게 강의합니다.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은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거는 그냥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안 보면 PT 할 때 꼭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참고로 최신 데이터가 2022년도 기준을 해서 2025년에 나온 통계고요. 대한민국 2022년 암 발생 통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뭐다?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 어머, 왜 터치가 되네요? 이거 좋은 시스템이네. 이거 터치하면 안 되겠네.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 1등으로 많이 걸리고요. 2022년도 이제 신규로 갑상선암 진단받으신 분이 33,914명입니다. 많이 발생했어요. 진짜. 그죠? 근데 성별로 나름 좀 틀려요. 남자는 6번째로 많이 걸렸습니다. 갑상선암을. 근데 여자는 2번째로 많이 걸렸어요. 25,388명이 걸렸습니다. 맞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사실 유사암이라고 하잖아요. 유사암 뭔지 아세요? 유사암. 일반암과 유사암의 차이는 우리 안보 많이 가입하신 팀장님. 일반암과 유사암의 차이는 예, 뭐 그러실 수 있죠. 신입이시니까 그죠? 예. 유사암은 그냥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좀 경미한 암? 치료 과정이 그다음에 좀 쉬운 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유사암은 저희 회사는 6가지가 유사암이에요. 이거는 메모해 주세요. 이건 우리 회사는 신한라이프도 아마 저희랑 똑같을 거예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6가지가 저희는 유사암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암입니다. 이 6가지 뺀 나머지는 다 일반암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그리고 비침습 방광암, 대장 전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 전막내 6가지 유사암입니다. 회사마다 이거 유사암에서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회사는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비침습 방광암 일반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는 6가지가 유사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뺀 나머지가 다 일반암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 기준 놓고 보면 일반암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걸리는 암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2번째로 많이 걸려요. 33,150. 갑상선암은 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사실 1등이랑 2등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갑상선암은 남자도 여자도 3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2번째로 많이 걸려요. 대한민국에서. 혹시 나는 용종 뗀 적이 있다. 다행이네요. 아직 젊으셔서 없네요. 예, 앞으로도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용종 정말 많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용종술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용종 때문에 얼마 나오냐, 뭐, 고객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요. 용종 때문에 술 얼마나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진짜. 예. 그래서 용종이 바로 대장암의 전 단계죠. 그리고 조금 슬프긴 하지만, 21년 전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장암은 제가 잘 아는 편입니다. 예, 잘 알고 있고 어떤 투병 과정을 정말 잘 알고 있다. 2번째 걸리는 암이 대장암이다. 3번째로 걸리는 암 폐암입니다. 폐암. 근데 이거는 좀 무서운 게 남자는 첫 번째로 많이 걸리고 여자는 4번째로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2021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암이 폐암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폐암이. 근데 폐암 사실 거의 차이 없죠. 32,000명이니까 갑상선암이랑 한 1,000명도 차이 안 나요. 1,000명도밖에 차이 안 나요. 대장암하고도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1, 2, 3등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서울대는 3등인데 폐암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고 4번째로 많이 걸리는 게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29,528명. 근데 유방암 거의 대부분 여자가 걸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뭐가 많이 걸린다? 1등은 유방암, 2등은 갑상선암. 그래서 남자랑 여자는 암 보험 PT가 좀 틀려요. 왜? 여자는 한참 젊을 때 암이 많이 걸립니다. 여자는 암이 이렇게 걸려요. 나이를 보면 이렇게 걸려요. 나이가 젊을 때 한참 그 여자의 그 호르몬 활동할 때 암이 많이 걸려요. 갑상선암, 유방암 많이 걸려요. 남자는 암이 이렇게 걸립니다. 나이가 들면 암이 많이 걸려요. 남자는 60대 넘어서 암이 많이 걸립니다. 남자는. 그래서 암보험 설계해 보면 남자들은 60대 넘어 보험료 엄청 비싸요. 여자는 60대 보험료 얼마 안 비싸요. 왜? 여자는 젊은 나이 때 암이 많이. 여자는 40대 남자 여자 비교하면 40대 남자가 보험료 더 싸요. 여자도 비쌉니다. 여자는 그래서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가장 리스크하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5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은 위암입니다. 위암. 29,480명. 근데 이거는 가장 많이 케이스가 줄어들고 있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4번째, 여자는 5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인데 케이스가 점점 줄어. 왜? 그만큼 대한민국 건강검진에서 많이 조기에 발견된다는 뜻이겠죠. 맞죠? 그만큼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5번째로 많이 걸린다. 6번째로 전립선암. 남자들이 걸리는 전립선암이고요.
7, 8, 9 등은 사실 종류는 나눴지만 결은 비슷한 게 간암, 췌장암, 감낭 및 기타 담도암입니다. 여기는 간담체 같은 부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똑같은 곳에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암이다. 폐암과 간담체암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놓고 보면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암치료 의학기술 수준이 우리 팀장님이 생각했었을 때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발달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발달돼 있죠. 대한민국은 의학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수능 잘 본 수재들이 전부 다 의대 가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의대 가잖아요. 의대들 수능 잘 본 애들이 공대 안 가고 다 의대 가잖아요. 맞잖아요. 카이스트 안 가잖아요. 포항공대 안 가잖아요. 다 전북대학교 의대 가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다 공부하는 애들이 의대 가요. 의대. 지금 대한민국 의료 기술이 굉장히 높아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암 치료 가장 잘하는 병원 3등이 어디 병원이냐면 서울 삼성병원입니다. 4등이 아산병원이고 8등이 서울대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탑10 안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쟤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 고객한테 이걸 설명해야 돼. 이거를. 자, 이걸 설명해야 돼. 자, 우리나라는 소화기 쪽 암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탑급 실력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화기 쪽에 암 많이 걸려요. 대장암, 위암 이런 암 많이 걸립니다. 맞잖아요. 많이 걸리죠. 맞잖아요. 이쪽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어요. 의사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유방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근데 아시지만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폐암이나 간담체 쪽 이쪽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수준이 조금 떨어져요. 어떤 부분이 떨어지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지금 이런 고령암이라고 하네요. 고령암 덩어리가 있는 암을 고령암이라고 해요.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지만 폐암이나 간담체암은 새로운 항암 치료 기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항암제도 뭐 대사항암제라든지 뭐 중입자 치료 이런 게 많이 도입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지만 아직 그쪽에서는 걸음마 단계예요. 아직 수준이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아쉽다. 대한민국은 소화기 쪽 암으로는 상당히 치료 수준도 높고 권위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폐암이나 간담체 쪽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암들은 아직은 선진국에서 하는 의료 시스템을 따라오지를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 좀 중요하다. 고객 꼭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제가 고객한테 안보험 PT를 한번 해볼게요. 고객한테 우리 팀장님들은 막 가입세 계서를 읽어주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입세 읽어주는 게 물론 필요하죠. 담보가 뭐가 있다 이것은 필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중입자 치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입자 치료 뭐예요? 이게 이거 사실 이게 좀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자,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해 볼게요. 암은 처음에 진단 받잖아요. 그러면 암 1기, 암 2기, 암 3기, 암 4기로 나눠지잖아요. 이 구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1기, 2기, 3기, 4기가 어떻게 구분이 되죠? 1기, 2기, 3기, 4기가? 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침윤. 어디까지 전이 됐냐로 암의 기수를 구분합니다. 자, 암 1기는 암이 발생된 원발 부위 점막층까지만 전이 된 아주 경미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외과적인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요. 거의 대부분 암이 끝납니다. 1기암은 수술하면 치료가 끝납니다. 하지만 2기암부터는 주변 조직으로 퍼져 있어요. 2기암은 원발 부위 플러스 주변 조직에, 3기암은 주변 조직 플러스 림프절을 타고 전이가 되는 상태입니다. 말기암인 4기암은 혈관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암이 나타나죠. 우리 의학 드라마 보시면 이런 거 안 보셨어요? 뭐 주인공이 필연의 여주인공이든 남주인공이 됐든 아파서 수술 받으러 갔는데 개복을 하니까 배를 이렇게 여니까 암이 너무 퍼져서 수술의 의미가 없다 닫자 이런 거 안 보셨나요? 맞죠? 이제 말기암인 상태입니다. 암은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눕니다. 맞죠? 예. 근데 1기, 2기, 3기, 4기든 진단받고 4기암은 수술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을 수도 있지만 수술을 하죠. 맞죠? 수술을 한 다음에 반드시 뭘 하면 항암 치료라는 걸 합니다. 항암 치료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항암, 약물 치료. 하나는 또 항암, 방사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그러니까 수술 받은 다음에 항암 치료 종류 두 가지가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두 가지가 있어요. 방사선 치료는 말 그대로 방사선을 암 있는 부위에 쪼여가지고 암세포를 태우는 거고, 약물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먹는 항암제를 맞다 주사를 맞는 거죠. 맞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항암 치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고객한테 설명하기 쉽게. 항암 치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암 치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요. 아까 제가 암 뭐라고 했어요? 전이가 된다 그래, 침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 수술했어요. 항암 치료한 이유는 아무리 의사가 외과적인 수술을 깔끔하게 했다 하더라도 암은 전이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잔존암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겁니다. 수술만으로 다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기암은 항암 치료 안 할 확률이 있어요. 일기암. 왜? 암이 점막까지만 간 경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하고 치료가 종결되는 케이스가 이제 피검사랑 CT만 찍으면 돼요. 암이 없었는데. 근데 2, 3, 4기는 틀려요.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한다.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이것도 꼭 이야기해주세요. 대한민국 암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약 9% 정도만 수술만 하고 치료가 끝난답니다. 대한민국 올해 100명이 진단받았으면 9명 정도는 항암 치료 안 해요. 나머지는 항암 치료 한답니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왜? 잔존암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 6개월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6개월. 암으로 진단받고 1기 진단받았어요. 6개월 지나면 2기로 바뀝니다. 6개월 단위로 바뀐다고 바뀝니다. 병기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1기를 진단받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2기로 전 진행이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암의 기수가 더 악화가 된다. 그래서 빨리 치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중입자 치료 하려다가 말하는데, 이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를 제가 이제 공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 몸에 고무공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뭘 제거하고 싶어요. 고무공으로 막 때려요. 큰 고무공으로. 그러면 암 있는 부위뿐만 아니라 내 다른 부위도 다 같이 맞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막 멍이 들잖아요. 맞잖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맞죠? 근데 암 있는 부위만 정밀하게 쇠공으로 막 탁탁탁 때려줘요. 암 있는 부위만. 그러면 부작용이 별로 없겠죠. 맞죠? 그게 바로 중입자 치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중입자 치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개복 수술을 한 사람이랑 그냥 중입자 치료를 한 사람이랑, 중입자 치료 하신 분의 가장 큰 혜택이 뭘까요? 맞아요.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중입자 치료하신 분은 10분 동안 누워있기만 하면 치료가 끝나요. 10분 동안 누워있기만 하면 돼요. 통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끝나면 바로 밥 먹으러 가면 돼요. 일상생활 복귀가 바로 가능하다는 게 최대 장점. 이거 수술하면 어때요? 수술하면 일단 사람 몸에 칼을 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을 절개했다는 거고, 그리고 암 수술을 하면 아무리 의사가 매끄럽게 수술한다 해도 조직의 유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답니다. 아무리 암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남아요. 반드시. 그래서 수술 과정에 뭔가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최신 치료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없어요. 그냥 치료하면 10분만 누워있으면 치료가 끝나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예. 아주 장점이에요. 근데 다 이거 하고 싶죠?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다?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폭삭 속았수다에 그런 장면 나오죠. 그 아이유 아빠가 많이 아프잖아요. 암 걸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막 병원 수납하는 장면 안 보셨어요? 맞죠? 이제 퇴원하려고 가시려고 하는데 뭐 어디 가서 수납하세요? 여기가 아니시고 절로 가세요? 막 하는데 아이유 아빠 짜증나잖아요. 막 제대로 알려달라고. 근데 그거는 옛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그때는 집에 갈 때 병원비 내고 가면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지금 병원비를 미리 내야지 치료할 수 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옛날이랑 지금이랑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가기 전에 병원비 내고 집에 가면 돼요. 병원비 내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병원비 오늘 퇴원 못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병원비를 선불로 내야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치료 못 받아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들은 전부 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들입니다. 다 내 돈 내산이에요. 내가 돈 다 내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보험의 역할이. 왜? 고객님은
아니 고객이 아니라 사람 누구라 다 똑같은 결정할 거예요. 야, 너 수술할래? 중임자 치료할래? 그러면 다 뭐 한다 그래요? 당연히 중임자 치료한다고 하죠. 맞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5천만 원이에요. 하면. 제가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정말 제 친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이 막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가난한 축에 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네 집에서 제가 거의 1년 반을 그냥 무전치식 했어요. 친구 부모님이 그냥 와서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명절 때마다 인사드리는 부모님이신데, 그 친구 아버님이 작년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아산병원에 갔어요. 서울 사는 친구거든요. 아산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참고로 의사들은, 혹시 의사랑 대화 본 적 있는 분들 모르겠어요. 의사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합니다. 막 병원에 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의사 없어요.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냐면 막 설명했대요. 뭐 이제 뭐 기대요명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상황이 이제 안 좋다. 작년 연말에 진단 받으셨어요. 아직까지 근데 살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의사가 톤이 영업 톤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보험 팔 때 영업 톤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 딱 이렇게 바뀌더래요. 근데 저희 본원에서 이러이러한 항암제를 지금 하고 있다. 이 항암제는 제가 지금까지 뭐 몇 명한테 임상을 했었는데 회복률이 80% 정도 됐다. 근데 비용은 6개월에 1억이다. 자, 나는 내 부모님이 만약에 암이 걸렸는데 6개월에 1억이 비용이 든다. 난 할 수 있다. 내 부모님한테. 할 수 있다? 내 부모님이 암이에요. 말기암이야. 근데 비용은 6개월에 1억 들어요. 1년 하면 2억이야. 난 내 부모님에서 기껏 2억을 쓸 수 있다. 돈이 지금 상태라면. 이게 사실 어려워요, 진짜. 진짜 어려워요. 그 친구는 그 치료를 아버님이 한사코 거부하셔서 안 하셨어요. 그냥 일반 치료하고 계세요. 예.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지금은 진짜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진짜 지금은. 돈이 살 수 있어요. 의학이 그만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객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 우리나라에도 중임자 치료센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연대 세브란스 의료원에 있어요. 중임자 치료센터가. 근데 이게 뭐 허수가 뭐가 있냐면, 참고로 이 중임자 치료기는 만드는 데만 7년 걸려요. 이게 그냥 이 보이는 그림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건물보다 더 큰 건물이 필요해요. 중임자 치료기 만들려면. 기기가 들어가려면 7층짜리 건물이 필요해. 규모가 엄청 큰 7층짜리 건물이. 만드는데 7년이고, 그리고 제대로 운영하기까지 파일럿 운영 기간이 3년이 필요해요. 의사들의 숙련도, 임상 데이터들을 쌓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정상적인 중임자 치료기 한 기가 연간 1000명 치료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세브란스는 500명밖에 치료 못해요, 지금.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시행한 지가. 3년 안 됐어요. 그래서 인자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폐암이랑 간답 쪽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했죠? 맞죠? 이 사람들의 중임자 니즈를 만족하려면 최소 3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30년은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 중임자 치료를 이제 일본처럼 대기업이 할 수가 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가죠. 일본으로 가면 대기업이 많이 치료해서 저희 회사도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저희 회사 보험에 가입하면 일본으로 치료 보내줍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돈 1억씩 들어요. 일본으로 치료 가면. 치료 비용 5천만 원에 체류 비용 5천만 원 들어요. 1억 들어요. 1억.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요. 암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 못 받는 상황이면 정말 슬픈 상황이잖아요. 맞잖아요. 요즘엔 진짜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뭐라고요? 지금은 태어날 때 수납하는 게 아니라 선수납한다. 돈 안 내면 치료 안 해줘요, 진짜로. 치료 안 해줘요. 미리 돈 내고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의학기술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화기 암 쪽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선진 의료 시스템이 아직은 걸음마 수준 단계로 물론 도입이 되겠지만 도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보험의 담보가 선진 의료 기술을 못 따라갑니다. 담보가 더 늦어요. 중임자 치료비도 중임자 치료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담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담보들은 더 늦다고요. 더 늦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용의 담보가 필요한 겁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 저희 회사에서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 암보험이 가장 좋은 장점이 뭐야? 라고 하면 전 이거밖에 말 안 합니다. 저희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7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항암 약물 치료비도 5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저희가 업계 최고로 많이 들어갑니다. 1억 2천 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진단비 1억 가입하는 금액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효과는 진단비랑 거의 똑같아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약 9%의 암 환자만이 그 수술만 치료 끝난다 그랬죠. 맞죠? 나머지 91%는 항암 치료를 해요.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암 방사 항암 약물 치료비는 건강치료, 그러니까 표준으로 가입하든 유병자로 가입하든 감액기한이 없어요. 자, 이거 뭐 박미선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셔서 박미선이 우리 회사에 건강보험 가입을 했어요. 얘도 가입을 했어요. 근데 8회차 만에 암이 걸렸어요. 저 유방암에 감액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단비를 절반 받았겠지만 항암 치료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짧겠죠, 맞죠? 항암 치료 이건 1억 2천 그래서 다 받아요. 유방암은 진짜 무서운 암이에요. 저 93년생이 유방암 진단 받는 것도 봤어요. 제가 하면서. 유방암은 연기여도 항암 치료예요. 왜? 저 연기여도 항암 치료하는 거 봤어요. 연기인데 왜 항암 치료하죠? 일기가 아닌데? 유방암은 이쪽 임파라고 림프를 타고 전이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꼭 항암 치료를 합니다. 꼭 항암 치료해요. 그래서 무서운 암입니다. 진짜 유방암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치료 잘 받으면 살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저 여성보다도 굉장히 좋아요. 왜? 항암 방사 항암 약물 치료비가 간편 유병자로 가입해도 감액기간 없이 1억 2천까지 보장이 되니까 진단비 가입하는 1억 가입하는 금액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정말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암보험을 설명할 때 꼭 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꼭 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무서운 게 돈이에요. 돈 진짜 무서워요. 사람이 돈 앞에 사람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돈 몇백만 원 사람 죽이잖아요. 맞죠? 맞잖아. 돈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돈 중에 제일 무서운 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 중에 가장 무서운 돈. 어? 아니요. 돈 중에 제일 무서운 돈이 있어요. 보험금이다. 보험금.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팀장님들이 고객한테 보험을 판매를 한 건 했어요. 암보험 팔았어요. 근데 면책이래요. 어떤 이유에서는. 그러면 팀장님들이 겪고 있는 최대치의 스트레스를 겪으실 겁니다. 정말로. 근데 그게 암보험이야. 암보험 때 진단비 사이즈가 그냥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암은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왔다 갔다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 면책된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스트레스가 뭐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전 많이 봤어요.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참고로 저희 거 암보험 10만 원 팔면 시책비가 2000% 넘게 나가거든요. 시책비만 200만 원 나가요. 저희 지금 프로모션만 200만 원 나가요. 프로모션만 수수료 따로 주고 그러면 10만 원짜리 암보험 파는데 거의 한 뭐 돈이 뭐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맞잖아요. 팀장님한테 이렇게 고액의 수수료나 시책을 주는 이유가 있죠. 왜? 보험은 기본적으로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는 상품이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암보험 들고 싶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다 팀장님 말해 전화 이해해야 되잖아. 막 전화해가지고 막 암보험 필요해 이거 잘못 이거 말해서 가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유에 의해서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 시책 많이 주는 거예요. 맞죠? 맞죠? 이건 프로의 영역이에요. 근데 고객이 만약에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입자 치료비를 가입했어요. 이 사람이 만 원 주고 근데 나는 근데 고객은 암보험 가입했다 생각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고객은 중입자 치료비 가입했다 생각 안 해요. 암 걸리면 보험금 받을 거라 생각이야. 근데 고객이 암 진단 받고 치료 받고 왔는데 보험금이 안 나왔어요. 그럼 진짜 뭐라 할 것 같아요? 진짜 뭐라 할 것 같아요? 바로 때려 죽이려면 되는 거예요. 진짜 전화해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가입시켜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는 이런 건지 몰랐다 제대로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당신이 책임자로부터 다양해요. 진짜 정말 다양해. 전 많이 봤어요. 30년 지기 사이도 필요 없어요. 10만원짜리 보험금 앞에서는 보험금 10만원 안 나오면 바로 눈 뒤집고 달려옵니다. 고객은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암보험은 정말 장난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암보험 진짜 장난치면 안 돼요. 암 걸렸을 때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게끔 세팅해줘야 돼요. 그러면 보장 내용이 간단해요. 다른 조건들이 안 붙어야 돼요. 덕지덕지 안 붙어야 돼요. 뭐 상급 종합병원에 갔었을 때 뭐 치료비를 준다. 뭐 상급 종합 뭐 해서 뭐 이런 거는 별로예요. 제가 볼 때는 암은 보장 내용이 간단해야 돼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해되세요? 그게 뭐다? 진단비? 아까 제가 설명 항암 방사 항암 약물 저희도 치료비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실제 암 걸렸을 때 보험금이 나와야 돼요. 보험금 안 나오면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미쳐요, 미쳐. 아, 진짜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많이 겪어봤어요. 보존은 간단해요. 그리고, 암 진단비랑 항암 약물 방사선 3개의 썸이 1억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진단비를 3천만 원 깔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3,500씩 깔든지, 아니면 진단비를 5천원 깔고 2,500씩 깔든지, 아니면 진단비를 1,000만 원만 하고 4,500씩 깔든지, 최소한 1억은 돼야 돼요. 최소한. 이거 미니멈이에요. 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암은 이제 선수답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죠? 뭐예요? 선수답해야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니까. 일시금 치료비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이 대바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 이게 1, 2번이 먼저, 1, 2번이 먼저. 1, 2번. 나머지는 다 격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격가지야. 안 보면서 뭐 다른 담보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통원비도 있고 뭐 수술비도 있고 뭐 치료비도 있고 뭐 프리미엄 클래스, 하이 클래스 뭐 많잖아요. 맞죠? 엄청 많죠.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간단한 보장 내용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이상 세팅되는 보험이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암보험입니다. 진짜로. 예외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생각을 거꾸로 바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팀장님이 여기서 암이 걸렸어요. 근데 나는 B급의 암 제어치료, 그러니까 플레미엄 하이 클래스를 가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 하이 클래스 가입했어. 근데 그거는 돈이 나와 안 나와요? 진단봐. 돈 안 나와요. 돈 안 나와. 당장 치료를 해야 돼. 돈이 필요해. 이게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암 걸렸을 때 도움이 되는 담보를 판매해 주셔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저는 이제 가장 기본 세팅이 이렇게 세팅을, 저 일반암 진단비 참고로 하면 1억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1억 하면 너무 보험료 비싸니까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에, 유사암 1,000만원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 7천만원, 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원, 이렇게만 세팅하면 30년대 92세 만기로 남자는 12만원, 여자는 79,000원 정도 합니다. 55세 남녀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참고로 진단비 5천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 1억 7천 받을 수 있어요. 암 걸리게 되면 최소 5천만 원씩. 만약에 이 사람이 1기암이라서 수술을 안 하는 9%에 해당됐으면 5천만 원만 받는 거고, 항암 치료하면 얼마 받는 거요? 1억 7천 받는 거죠.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플랜이고, 저희 회사도 다 있어요. 암 주요 치료비, 뭐 B급의 암 주요 치료비,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먼저 가입하는 게 맞다. 이거 두 개를 종합적으로 세팅하실 거면 최소 진단비고 3개 썸이 1억은 되게끔 세팅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암보험 세팅입니다. 암보험 정말 중요해요.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암보험은 가장 많이 판매되는 담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기도 하고. 혹시 내 주변에 암 진단받은 사람이 있으시고 가족이나 친구 중에 다 있으시죠? 맞죠? 그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암 진단 얼마 받으셨는지. 슬프지만 거의 대부분 5천만 원 언더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암보험 가입해서 암 진단 받으신 분들 보면 거의 다 5천만 원. 최근에 좀 약간 고액으로 많이 가입한 추세죠. 왜냐하면 하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암 걸린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암보험만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외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하다. 보장 내용 간단해야 된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암보험 판매해야 된다. 그리고 왜 보험료를 이렇게, 아니 상식적으로 진단비 5천만 원이면 12만 2천 원인데 그냥 암 치료비 담보만 가입하면 8만 7천 원이에요. 근데 이거 금액 훨씬 더 커 보이거든. 얘는 10년으로 써면 막 5억, 6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험금이.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느꼈을 때 얘는 보험료는 8만 7천 원 받을 수 있는 6억이 넘어가고, 얘는 보험료는 훨씬 비싼데 받을 돈이 1억 7천만 원이고. 그래서 싸 보이죠. 사실 그게 절대 아니다. 한 번에 받아야 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줘야 돼요. 그게 좋은 담보예요. 그게 좋은 담보. 저는 암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한 번에 주는 담보가 진짜 좋은 거다. 그리고 심플한 게 최고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뭐 상품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암보험을 제가 만약에 팀장님 입장에서 암보험을 판매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봤는데 좀 재미있으셨나요? 진짜 재미있었던 거 맞죠? 예.
근데 저는 약간 원래 저는 이런 스타일로 교육을 해요. 막 이렇게 상품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뭐 팀장님들이 한 번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실제로 고객이랑 만나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새로 오신 팀장님들이 지금 생명보험 자격 있으신가요? 생명보험 자격 있으세요? 코드가 다 나온 상태인가요? 그래요? 저희 회사 코드도 있어요, 그러면? 왜? 죄송합니다. 예, 빨리 하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 이번 달에 메가금풀에서 업적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참고로. 예. 유지에서 업적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네, 심사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안부분만 설명했지만,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하고 온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진짜 선택 잘하신 거예요, 진짜. 정말 선택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제가 전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쪽 지역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주, 전북, 이쪽 호남 지방 통틀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진짜 많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전주로 왔잖아요. 생각보다 소득이 낮아요, 전주가. 기본적으로. 대기업도 별로 없고. 맞잖아요. 진짜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되게 좋은 게 그냥 큰 틀에서 설명해 드리면 손해보험이 꽉 잡고 있던 건강보험 시장을 생명보험이 점점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해보험이 있던 걸 우리 걸로 가져오려면 투자를 더 많이 해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프로모션도 많이 걸고 상품도 공격적으로 낸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진짜 좋아요, 지금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보험 가입시키기가. 왜냐하면 점점점 건강보험공단이나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사실 좋은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또 좋아지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이게 건보 재정이 워낙 이게 악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줄어요. 그럼 우리 팀장님 롤이 훨씬 더 세질 거예요. 참고로 보험은 제 사견입니다. 절대 AI가 대체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AI가 우리 앞에 계신 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승 영 팀장님이요? 전 9세 0인데 00이네요. 예. 아니 재민아이가 이승영 팀장님 안보험 1억 가입하세요. 가입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승영 공인 사망보험이 부족하시네요. 종신보험 가입하세요. 가입해요? 안 해요. 절대 못해요. AI가 아예 대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 보험 무조건 사람이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내가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혜택이 발생해요. 진짜로. 좋은 상황, 내가 해피할 때는, 즐거울 때는 보험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안 좋은 상황. 첫 번째,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거나, 두 번째, 내가 아프거나, 세 번째, 내가 죽었거나. 이 세 가지일 때만 혜택이 나와요. 비논리적인 상품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야 돼. 사람이 마음이 건드려야 되는 직업이에요. 절대 AI가 대체 못해요. 이거 점점점 더 전문화 될 겁니다. 진짜로 점점 더 전문화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 선택을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좋은 지혜에 잘 오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하필이면 점심시간 뒤에 바로 와가지고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실 텐데, 나름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굉장히 성의있게 준비한 겁니다. 성의있게 준비한 거고, 참고로 그래도 마지막 홍보 하나 하자면, 여기 담당 부지점장님은 박지은 부지점장님이시고요. 담당 설계 매니저는 윤미나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상품 관련된 문의나 언더라이팅 문의는 우리 부지점장님이나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 상품 설계 관련된 거는 윤미나 매니저님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다. 회사 많죠, 그죠? 각 회사마다 와서 자기 회사 상품 좋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저희도 우리 상품 좋아요. 예. 저는 미래에셋생명 지점장이니까 저희 미래에셋생명 보험 상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좀 특화되는 점은,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우리 팀장님들 편에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전 배신 안 합니다. 그건 제 장점이에요, 진짜로. 어떤 일이 지금 시간 제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전 무조건 우리 팀장님들 편에서 이야기한다.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고 맞지만, 이게 보험 설계사로 잘할 수 있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이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진짜로. 본인이 노력해야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교육도 잘 들으시고, 이번 달부터 코드가 나오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저번 달에 나온 건가요? 아, 이번 달, 그러니까 진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네요. 그죠? 더 무럭무럭 잘 하셔서,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저는 젊은 분들 보면 좋아요. 예. 이분들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나 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제 전화번호 꼭 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뭐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게 전화하면 될 거고, 제가 5분 빨리 끝냈습니다. 잘했죠? 예. 아무튼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는 신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